JB타임즈. 네, 더 막내 작가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통령 직선제 등 새로운 민주주의의 출발점이 된 6.29 선언 34주년 아침입니다. 거창하게 시작하시네. 네, 역사를 기억해야 되는 날이니까요. 예. 이렇게 인사를 건네보고요. 예. 많은 분들이 아침 인사 전해주고 계신데요. 네. 이 시간 유튜브로 함께 할 수 있잖아요. 네. 어제에 이어서 화면이 좀 달라졌다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TK님이 오늘 화면 색깔 어제보다 좋아요 라고 평을 남겨주셨는데요. 확실히 화면이 뽀샤시해진 것 같잖아요. 네, 그렇죠? JB 좀 젊어 보이게 잘 나오시네요. 젊어 보이게가 아니라. 네. 네, 어제에 이어서 계속 실물에 가깝다고 주장하고 계시고요. 네. 당분간 매일매일 더 좋은 화면을 고민하기 위해서 조금씩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새 장비를 구입을 했고요. 네. 네, 조금 더 좋은 화면으로 매일매일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고뭉치 고래님은 종배님, 더마카님 그리고 수많은 촌철님들 오늘 하루 화이팅 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네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자, 에이스타임 가볼까요? 네, 어제 백혜련 민주당 최고위원이 빚내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여서 사실상 경질된 김기표 반부패 비서관에 대해서 청와대 인사검증 실패 논란을 두고 변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서 인사수석의 책임론을 언급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 지도부에서 아주 공개적으로 나온 첫 발언이어가지고 꽤 파장이 컸습니다. 네. 하지만 청와대는 좀 신중한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어요.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내부 고민은 있는데 김수석 혼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발언이 나왔거든요. 예. 지금 어떤 액션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청와대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청와대 멘트 가운데 김혜숙 수석 혼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진단에 동의합니다. 오호. 역할이 다 달라요. 네. 인사수석은 인사 추천을 하고요. 네. 민정수석은 인사 검증을 하고요. 대통령 비서실장은 사실상 인사 결정을 합니다. 비서관급 같은 경우. 네. 그래서 수석급 같은 경우는 인사추천위원회가 청와대에서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서관급이니까요. 그러면 사실은 이 세 사람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러면 한번 그 세 명을 전부 다 그럼 경질한다? 네, 사표를 받는다?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도 김혜숙 수석 이쪽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이렇게 네.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인사검증 시스템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 건에 대해서는 네. 인사 마인드의 문제다. 다시 시스템보다 말해서 마인드에. 인사검증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인사검증 과정에서 뭔가 걸러지지 않아서 네. 팩트체크가 되질 않았거나 뭐가 포착이 안 돼서 판단착오를 일으켰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지금 그 김기표 전 비서관의 경우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재산 신고 내용만 가지고도 지금 문제가 불거진 거잖아요. 인사검증 과정에서 다 나온 얘기잖아요. 네. 근데 그냥 통과시켰잖아요. 그럼 그게 어떻게 시스템의 문제입니까? 마인드의 문제지. 그렇지 않나요? 네. 정리를 좀 확실하게 합시다. 왜 제가 네. 혼나고 있는 느낌이죠? 그러니까요. 음. 청와대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예. 이 와중에 개글을 또 보내주신 분이 계시네. 강철님. 예. 외숙이면 외삼촌인데 쉽지 않죠 경질이. 어려워. 네. 김회숙 인사수석. 에어컨 성능보다 더 세네요. 예. 김회숙 인사수석의 네. 이름을 가지고 이런 걸 찾으셨는데 근데 이런 와중에 어제 저녁에 SBS였나요? 김한규 청와대 정무비서관도 땅 투기 의혹이 있다 이런 보도를 했어요. 네. 부인 명의의 땅이 주말 농장으로 사용한다는 설명과 달리 작물이 제대로 심어져 있지 않았다. 잡초가 무성하더라. 이런 보도가 제기됐고 밤에 이제 입장이 나왔는데 관리가 어려워서 매각하려고 내놓은 땅이다. 이런 해명이 나왔어요. 예. 농지법 위반.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농지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이 농지는 농사 짓는 데 써야 되는데 네. 소유는 하고 있으면서 농사는 안 짓고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 그 12명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12명 의원들의 사유 가운데 하나가 농지법 위반인데 자, 더불어민주당이 이거에 대해서 칼을 뽑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에 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아주 쉬운 결론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이렇게 단순한데 그렇게 해결은 단순한 것 같지 않은 예. 생각하기 느낌이에요. 나름인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다음 스텝이 있을지 뭐 청와대 쪽으로 좀 시선을 돌려보고요. 네. JB타임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오도로 먼저 만나보시죠.
최재형 감사원장은 사퇴 이후로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받는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거치어가는 많은 논란들이 있는데 감사원의 어떤 정치적 중립성이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감사원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권 도전을 시사하는 중도 사퇴는 오히려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기름을 부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강력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감사원장의 임기 보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며 아쉬움과 유감을 표했습니다. 네, 지금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 목소리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아쉬움과 유감을 표명했다고 전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것 같고요. 상당한 불만과 비판, 네. 어떤 그 정서를 표출을 한 걸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주 직설적이잖아요. 바람직한 선례를 만들었다. 이건 아주 이례적이고 아주 직설적인 표현인데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심중이 녹아있다. 일단 좀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이게 어떤 거고 맥이 연결이 되냐면 어제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이 김부겸 총리와 주례회동을 가졌거든요. 네. 이 자리에서 공직사회 일탈 행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물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일탈 행위는 최재형 감사원장 건은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결국은 맥이 닿아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자, 네. 공직사회에 몸담고 있는 공직자가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의 문제잖아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연결이 돼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렇게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 사안을 어떻게 지금 그 바라보고 있는가를 또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단서가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엄밀히 말하면 최재형 감사원장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도 금도를 해친 것 이렇게 한번 좀 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다만 윤석열 전 총장 때는 이런 언급이 없었고 없었죠. 최재형 감사원장의 경우에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이 좀 차이라면 차이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그 정도로 하고요. 최재형 감사원장이 뭐 자신을 둘러싼 숱한 논란이 있어서 그만둔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해법이 그것만은 아니죠. 숱한 논란이 있는데 저 출마 안 해요 한마디면 사실은 그 논란은 금방 끝나는 거거든요. 네. 그잖아요. 근데 왜 사퇴로 갑니까? 출마를 하려고? 그러니까 뭐 어렵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세상사 단순하게 보자면 얼마든지 단순하게 볼 수 네. 있는 거예요. 심플하게. 네. 뭐 그 정도로 하고요. 여기서 이제 관심사가 하나가 나오는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대항마일까? 대체제일까? 저는 이게 궁금한데요. 대항마일까? 대체제일까? 네, 뭐 대항마가 최종적으로 대체제가 되기는 합니다만 이건 시차의 차이는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최재형 전 원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도 출마 선언은 뒤로 돌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시차를 두고 대권 도전 선언을 하겠다라는 건데 바로 그 즈음에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무대 위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바로 그렇죠. 오늘. 그러면 대선 도전 선언의 시차가 다른 거잖아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그 시차를 두고자 할까? 그래서 자신의 그러니까 자신의 포지션을 어떻게 좀 놓으려고 하는 것인가의 문제인데 우선은 대체제의 가능성을 보기 위함인 듯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는 나중에 등판해.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이 먼저 등판을 해봐. 네.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쭉 빠진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시선은 나한테 쏠릴 것이고 그렇죠. 그냥 뭐 대항마로 그러니까 같이 경주할 이유도 없이 그냥 바로 대체제로 올라간다. 그렇죠. 이런 판단인 것인 거고요. 결국은 이렇게 놓고 본다면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 추이가 대답을 해줄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요. 네. 여기서 재미난 점은 뭐냐면 만에 하나라도 최재형 대 윤석열의 관계가 대항마 관계가 되면서 혼조 양상을 보인다. 이렇게 된다면 국민의힘은 누굴 선택할까? 저는 이게 궁금하거든요. 물론 여기에는 네. 전제가 혼조 양상까지 갈 수 있느냐 두 사람의 어떤 경쟁 관계가 지금 좀 한참 차이가 있죠. 지금은 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긴 좀 너무 빠르긴 합니다만 네. 만에 하나라도 혼조 양상을 띈다면 국민의힘은 누굴 선택할까? 이건 참 재미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궁금합니다. 바로 그게 궁금한데 네.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대변인 사퇴하고 엑스파일 등장하면서 조금 흔들릴 때 네. 많은 언론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야권의 플랜 B로 지목을 했잖아요. 네. 요거랑 좀 맥이 닿아 있는 것 같은데 특히 개헌을 고리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김무성 전 의원
이런 분들이 연대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개헌을 걸면 대선이 무슨 판이 되나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그렇죠, 있었죠. 그렇죠. 네. 네. 쉽지 않은 이야기일 거예요. 네. 그러면 뭐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그렇고 윤석열 전 총장도 그렇고 일단 국민의힘으로 갈 것에 대해서는 뭐 차차 어디로 갈 건지 밝히겠다고 했어요. 두 분 다 네, 그렇죠. 요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준석 대표는 8월 버스로는 이미 밝혔잖아요. 누가 먼저 탑승을 할까요? 뭐 먼저 들어가는 자가 유리하다 아니면 최대한 늦게 합류해야 한다. 의견이 분분하던데 두 분이 좀 눈치를 볼까요? 근데 그 이제 그 좀 이따가 오늘 출연하는 김재원 최고위원은 왜 그게 8월이냐? 10월도 뭐, 된다. 네, 뭐 다양한 버스가 있고 예, 얘기하셨죠. 이렇게 그분은. 이야기를 했는데 요거는 그러니까 그 이 JB 타임즈 끝나자마자 김재원 최고위원과 이제 그 코너가 있거든요. 네. 요때 한번 물어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오, 답을 피해 가시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JB가 앞서가지고 대통령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 윤석열 전 총장의 사퇴는 기강을 넘어 금도를 해친 것이다. 이렇게 본다고 했잖아요. 예. 요거는 윤건영 의원도 저희 프로그램에서 얘기했던 거거든요. 예. 당일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분들이 대선에 나오는 거는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당일론적으로는 맞는데 이게 대중에게 먹힐 거냐? 이건 좀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거는 지금은 저는 예단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 뭐 민주당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이 문제는 거의 입을 닫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검증의 시간이 돌아오면 네. 당연히 이거는 도마 위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주제가 되는 거겠죠. 그거에 대해서 또 그 두 명은 대답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겠죠. 이때 사실은 대중적 평가가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아, 여기서 지금이 아니라. 그렇죠. 저는 오히려 그때 여론 조정 과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 의견 보내주고 계신데요. 이순애님, 강봉식님 등등 많은 분들이 김종배님도 대선 출마하세요. 유행이니까요. 돈 없어요.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사임하고 다시 대선에 나옵시다. 유행 좀 따라하세요. 라는 댓글을 무려 촌철님 애칭이 김정숙님이시네요. 네. 김정숙님이 보내주셨고요. 네. 이거는 이제 그냥 말 그대로 이제 비튼 이야기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겠죠. 네. 그렇죠. 그야말로 촌철이신 거고요. 네. 자,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경선 레이스 시작과 함께 후보 간 연대 움직임도 본격화됐습니다. 앞장서 경선 연기론을 주장했던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본 경선 전에 단일화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7월 5일까지 먼저 저희 둘이 하나가 되고 민주당 적통 후보 만들기에 장정을 이어가 단일화의 명분으로 민주당 적통 후보를 내세운 건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친문 진영의 견제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다만 여권 지지율 2위인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인위적인 단일화를 말하긴 이르다며 결선 투표 등 경선 과정에서 자신을 향한 결집이 이루어지길 기대했습니다. 이 같은 반 이재명 전선 형성 조짐에 대해 이 지사 측은 다른 후보들의 결집은 예상했던 바고 당황스럽지 않다며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네, 지금 그 이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이제 그 시작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재미난 지금 포인트가 하나가 도출이 된 네. 거죠. 자, 정세균, 이광재 단일화 시도가 이루어진다. 5일에 양당 간의 결정을 본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반 이재명 연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반 이재명 연대냐 아니냐 문제 이전에 사실은 여기서 포인트가 추출이 돼야 되는 부분은 이 두 사람의 지금 지지율 추이를 보면 네. 이재명 그 지사는 물론이고 이낙연 그 전 대표에게도 상당 부분 뒤처져 있는 부분으로 나오고 있죠. 네. 여론조사 추이가. 그렇죠. 네. 지금 결선 투표가 실시가 될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50% 과반 득표자가 없다고 한다면 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이걸 전제로 놓고 접근한다면 중요한 것은 그 본경선에서 바로 1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2위로 치고 올라갈 것인가. 그래서 거기서 동력을 어떻게 이제 그 확보할 것이냐가 제일 급선무거든요. 저는 이 두 사람의 단일화는 오히려 초점이 여기에 있다. 아, 그러니까. 결국은 2위를 염두에 둔 단일화다. 아, 컷오프 이후에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컷오프를 염두에 컷오프에서 통과하기 위한 단일화라고 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네네. 6명 뽑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건 본경선에서 2위를 하기 위한 네. 포석으로서의 단일화라고 좀 읽는 게 그 맞을 것 같고요. 문제는 그렇게 돼버리면
1, 2위 간의 격차가 상당 부분 좁혀들어서 과반 득표가 안 나오고 결선 투표까지 갈 수 있느냐 없느냐. 네.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을 바라보는 최대의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여기서 그렇다면 이제 그 변수는 두 가지가 되는데요. 하나는 이재명 지사가 결선 투표를 차단할 수 있는가? 그렇죠. 압도적으로 50% 이상을 차지해서 1위가 되느냐? 그럼 과반 투표 되면 돼요. 네. 근데 이걸 실현시키려면 민심에서 압도적 지지를 끌어내거나 당심의 대변화를 유도하거나 네. 둘 다이거나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일단 좀 가장 접근법이 쉽다고 볼 수 있는 민심을 놓고 보면 박스권에 갇혀 있다. 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 자, 여기에 아마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당심의 현 주소는 경선 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당 내부에서 벌어졌던 논란과 공방과 갈등을 보면 그대로 확인되는 거 아니냐.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민심에서 오히려 가속도를 높여야 될 것 같은데 네. 박스권 탈출을 할 수 있느냐? 왜 박스권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느냐? 네. 이게 아마도 그러니까 지켜보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변수는 이낙연, 정세균 단일화가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거를 포인트로 짚은 보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어제 이제 그 정세균 그 전 총리와 단일화를 하겠다고 밝힌 이광재 의원이 이낙연 전 대표와 연대 가능성을 한마디로 자른 게 하나의 힌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낙연, 정세균 두 사람은 총리까지 지내서 아름다운 양보를 한다고 쳐요. 네. 그러면 그 다음 아름다운 양보는 다음을 위한 포석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 아름다운 이유가 양보 이유가 뭐가 될까요? 총리까지 한 마당에. 그죠? 저는 그 아름다운 양보 이유를 설정하기가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양보라고 하는 단일화는 그렇게 성사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높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낙연, 정세균 단일화 가능성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보는데 네. 근데 단일화를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왜?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각자 뛰고. 당연히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각자 뛰려고 하겠죠. 네. 그잖아요. 네네. 자, 그러면 결선 투표에서 만약에 정말 결선 투표까지 가는 상황이 발생이 된다면 자발적인 연대로서의 단일화가 아니라 강제적 연대를 유도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네. 이거는 결국은 본 경선의 득표율이 좌우를 하게 될 테니까 본 경선에서 두 사람은 죽어라 열심히 뛸 가능성이 높다. 일단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6786님이 근데 뭐 단일화는 미리 짜놓은 레퍼토리 아닌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그 정세균 그러니까 이광재 단일화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그 뒤에 단일화까지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요? 아,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낙연 전 대표가 개인 SNS에 이렇게 올렸어요. 어제 단일화 선언을 두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잇는 사기 민주정부 출범을 염원하는 후보들이 연대의 원칙을 천명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라고 했거든요. 심정적인 응원? 나도 결국은 함께 할 거라는 그러니까 심정적인 생각? 응원일 수도 있고 아전일 수도 인수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나를 위한 단일화다. 그렇죠.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 생각은 못했는데 그럴 수도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로 넘어가야 되는데 시선 집중이 끈질기게 묻고 물었던 그 법이군요. 손실보상법인데요. 네. 민주당이 어제 그 산자중기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손실보상법을 처리를 했습니다. 애초 어제 의안에는 상정돼 있지 않았는데 이동주 의원이 그 의안 상정을 제안해서 기습 상정을 했고 네. 국민의힘과 정의당 의원들이 퇴장한 건데 민주당 의원들이 단독 처리를 했습니다.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손실보상을 해주되 소급 적용은 안 한다. 뭐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내용인데요. 이게 끝인가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결국은 끄는 이유는 추경 편성 때문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추경 편성을 앞두고 소상공인 지원 원칙을 먼저 잡아야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끊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질질 끌면서 죽도밥도 아닌 상태로 끊임없이 놔두는 것도 한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끄는 거, 총대를 맨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좋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환기시켜야 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죠. 책임 정치라는 단어인데요. 민주당이 총대를 맸으니까 책임까지 온전히 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여기서 한 말씀만 민주당을 향해서 드리겠는데요. 민주당은 누굴 보고 정치합니까?
민주당 당 강령을 보면은요. 서민과 중산층의 이해를 대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한번 봅시다. 중대재해처벌법, 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노동자 제끼고 손실보상법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제끼면 민주당이 대변하는 그 서민은 도대체 누구가 남는 겁니까? 답답하죠? 예? 네, 답답하네요. 그냥 질문만 던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질문은 뭐 제가 대표할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예. 네, 저도 질문만 던지겠습니다. 민주당이 생각하는 서민의 실체는 도대체 무엇이냐? 네,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이사야님이 그런데 오늘 윤석열 전 총장 출마 선언 몇 시예요? 오전 10시쯤 하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1시 아니에요? 오후 1시입니다. 네. 오후 1시.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 내용은 저희가 내일 가지고 분석을 해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더마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